반갑습니다. 어제 월요일인 것 같았는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매미야 방송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한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매미야는 계속됩니다. 예, 야수 권성훈 기자입니다. 망중한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쁠망의 가운데 중 한가로울 한자를 쓰는데 바쁜 가운데서도 한가로움, 여유로움을 즐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하루 종일 여유를 찾기보다는 바쁘게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잠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야수님 가끔 옆에서 관찰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됐거든요.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디스해놓고. 삐졌어요? 아니 또 겉보기와 달리 소식 A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유, 이제 나이 스펙에 이어서 제 혈액형까지 공개가 됐네요. 제가 A형이 맞긴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누가 저한테 악의적으로 얘기하거나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오래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희 아나운서의 멘트는 악의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고 모든 말은 용서가 다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오늘 또 초반 썰을 푸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안내부터 하고 본격 오늘의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크 20분에 대구시향의 상임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가 녹화를 위해서 오늘 3시부터 스튜디오를 방문합니다. 이 때문에 내일 매미야 방송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매미야 방송 대신에 토크 20분을 내일 오후 4시쯤에 우리 신문사 홈페이지라든지 앱, 유튜브 매일신문을 통해서 널리 배포하도록 할 테니까 토크 20분 권 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 많이 또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정경부 유광준, 강은경 기자가 1면과 3면에 걸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다소 이채로운데요. 삼각파도 휩쓸려 미래 암담한 TK,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삼각파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번이 국책사업 패싱, 2번이 보수대표 실종, 세 번째가 정부 여당 뒷짐, 이렇게 이제 새 삼각파도에 휩싸인 TK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면 이미지 사파를 우리 편집 미술부에서 아주 예쁘게 잘 그려주셨는데요. 삼각파도에 떠밀려서 종이배 신세가 된 어떤 TK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그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속보로 120조 원이 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토록 유치를 원했던 구미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구미 경제가 좋지 않은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큰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도로 해서 경북도와 협조해서 하고 있던 통합 신공항 이전도 정부의 비협조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가 탈원전 대안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북의 원전 해체 연구소마저도 부산 또는 울산으로 간다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역 예타 면제 사업도 지난번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국책 사업은 대구 경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 딱 적절한 한자 사자성어까지 이제 동을 하시는군요. 딱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을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지역 출신 당 대표 후보 한 명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사실 TK의 거물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전 대표, 유시민 전 장관 지금 방송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분들도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고, 이런 안팎의 상황들이 함께 굉장히 대구 경북에 둘러싸고 있는 냉혹한 현실 같습니다.
네, 3면 아래 박스 기사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진단으로 김태일 영남대 정외과 교수와 이승근 계명대 정외과 교수의 나름대로 해법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면 종합면 톱기사로 동부본부의 신동우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제목이 한울원전 지방세 납부 1년 새 164억 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한국 수력 원자력 산하의 한울 원자력 본부가 그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가동률이 84%에서 72%로 떨어지면서 그 지난해 울진군에 납부한 그 지방세가 559억 원으로 2년 전인 그 2017년에 비해서 164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그 원전 가동률 감소로 인해서 가동량에 따라 지급되는 그 지역 자원 시설세도 함께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에 좋지 않는 소식으로 매일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역시 좋지 않은 법조발 뉴스들입니다. 교육 담당 이현정 기자와 법조 출입 구민수 기자가 함께 쓴 기사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교육감직 상실이 유력한 데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대구시장 후보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예, 두 기사 모두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그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용도로 그 새누리당이죠. 특정 정당 그 이력을 표기해서 교육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위반을 위반했는데요. 이를 두고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긴 했는데 좀 고의성이 있고 박빙의 선거판에 그 영향을 줄 만한 그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2심 판결이 기다려지는데요. 또 어떤 쟁점이 나와서 1심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그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그 이미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제수복을 입고 호승줄을 차고 그 호승차에 탑승하고 있는 그 사진 속 모습이 좀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매일신문은 이래저래 안타까운 기사들이 주요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울한 소식들은 뒤로 하고요. 내일 매일신문에는 어떤 희망찬 기사들이 실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뉴스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역에 좋지 않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문재인 정부 TK 현안 얼마나 오래 방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은 국방부, 구미 취소 이전은 환경부가 담당인데요. 정부가 이 오래된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결론도 내지 못하고, 물론 뭐 지역에서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협조가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주로는 뭐 정부의 어떤 비협조나 의지가 없음이 좀 이렇게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지역 친화는 지역 자체적 자치경찰제 전격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지금 그 당정청이 협의해서 올해 5개 시도가 그 자치경찰제를 그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간단한 치안 수요는 그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 개각 임박 대구 경북 출신 장관 영명시대 도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요. 그 2022년 총선 때문에 다음 개각에서 장관에서 빠지게 되면은 대구 경북 출신 장관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과의 어떤 소통 문제로 인해서 대구 경북은 어떤 지역의 어떤 이권이라든지 여론을 전달할 그 창구가 없게 되는 셈입니다. 네, 다음은 문화부 기획 기사입니다.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 10주년을 맞는다는 기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숨겨주고 경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밟고 지나가 저 학생들을 연행하라.
참 이렇게 감동적이고 그 결연한 모습에 온 국민이 그 존경심을 표했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 그 김수환 추기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부에서 예고한 기사 하나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구 법원의 그 지난달 낙찰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해서 3% 하락한 86.2%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TK를 홀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시련이 대구 경북을 정신적으로는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고 위로해 봅니다. 예,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들 잘 아시죠? 그 이 소설에 위대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인이 고기를 못 잡다가 그 목숨을 걸고 잡았던 그 청새치,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매달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를 만나게 되죠. 큰 폭풍우와 함께. 그 청새치가 이제 상어가 다 뜯어먹어서 저 어려움에 빠진 노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파멸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패배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멸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지만 패배는 정신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코 패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